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정말 아침까지는 공포가 휩싸였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600억 원가량, 코스닥에서는 1,7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400억 원가량, 기관은 2,3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4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아침에는 정말 공포가 그쵸. 휩싸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1달락은 네. 조금 넘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저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미국 시장이 5%나 빠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장을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고 지수가 아직까지도 조정의 깊이가 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시장에 점수를 준다라고 하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좀 주고 싶어요. 정말 이제 공포를 좀 느낄 수밖에 없었던 글로벌 시장의 조정,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하루 바짝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또 투심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의 커버링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겠죠. 일단 어제 조정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이 글로벌 시장이 어제 이제 조정을 좀 딛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더 좋은 위치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부 종목군들은 뭐 조정의 깊이가 깊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조금은 하락폭을 줄여나가고 있어서 그래도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폐배터리 관련주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코스모 화학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GS 리테일 편의점 관련주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한해운, 해운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태경산업, 2차전지, 그리고 인플레 수혜주인 코엔텍에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제일기획과 이노션이 만났습니다. 광고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기획은 너무나 큰 기업이어서 일단 실적이 탄탄한데 이노션은 이번에 좀 실적이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광고 기업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계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혹은 뭐 플랫폼계 카카오와 네이버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광고 기업하면 제일기획과 이노션을 지금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기획, 이노션 모두 이 광고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본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투자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본업인데, 일단은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 가지고 있는 본업 자체가 현재 실적을 내기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이 향후의 성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레포트라든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업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있고, 특히나 수급 쪽으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현재 위치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 번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섹터 말고 지금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이 광고 쪽 섹터도 한번 우리가 돌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제일기획과 이노션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기획과 이노션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제일기획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실적이 계속 탄탄하게 이어갈 것이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광고 말고도 이제는 메타버스 맞아요.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잖아요. 일단 뭐 제일기획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물량이 가장 많고 또 이노션하면 이 현대차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노션보다 더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불안한 정세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것. 아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것.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이 이야기가 되는 하반기에는 얼마만큼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인가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제일기획은 어떠한 것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이냐 그것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디지털 광고 시장이 이미 과거부터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두 번째에 적어놓은 건데 유럽 BTL 매출 및 미국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단어는 아마 BTL일 것 같아요. 자, 광고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ATL과 BTL. 그러니까 네. ATL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TV를 통해서 혹은 컴퓨터 플랫폼을 통해서 그냥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광고 매체를 ATL이라 그러고 BTL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캠퍼스 같은 이 활동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이 광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이제 BTL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TL 유형의 이 매체로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요. 대신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이 BTL과 같은 형태의 이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돈을 벌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무엇보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면 저는 제일기획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일기획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참 재미없죠? 지루하죠? 네,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대비 엄청나게 많이 밀렸다라고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잘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된다면 저는 조금은 더 천천히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기획 현재 위치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3만 원이라는 목표가와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승자는 제일기획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한미사이언스와 JVM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그렇죠. 한미그룹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쵸. 이제 같이 손을 잡고 합병 시너지를 기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일단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반도체 IT 왜 안 가는지 잘 알겠어.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또 왜 안 가? 이거일 것 같아요. 분명히 한 2달 전, 3달 전만 하더라도 셀티리온 그룹주 혹은 한미그룹주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안착이 되었었고 저희가 이제 수급파이터 시간에도 몇 번 좀 언급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보면 제약바이오의 조정의 깊이가 최근 들어 굉장히 급격하게 좀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자동화기 쪽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러한 쪽은 조금은 변동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시설, 장비 이쪽을 통해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지금 현재 따라가도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특히 이제 한미사이언스 JVM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 회사를 꼽느냐 아니면 계열사를 꼽느냐. 그렇죠. 어떤 걸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도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JVM을 꼽아주셨습니다. JVM은 아무래도 2분기 매출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JVM이 돈을 많이 벌면 한미사이언스도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JVM의 주가가 올라가면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좀 이치이긴 한데 최근에 시장이 거래 대금도 많이 없고 수급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재 시장에서 실적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JVM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압박이 뭐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인데 네. 또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수혜주로 이 JVM과 같은 자동 조제 장비,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해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제조업들이 지금 자동 조제 장비라든지 로봇화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굉장히 지금 탄탄한 실적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JVM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 높여갈 수 있고 실적이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도 다시 한번 레벨업할 가능성 우리가 한번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위치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했었던 JVM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VM의 이렇게 자동 조제 시스템은 코로나 사태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까지 심해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렇죠. 이제 제일기획과 JVM의 주가의 위치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기획은 계속해서 밀려왔던 상태. 하지만 JVM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스권 돌파를 할 경우에 충분히 3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길게 잡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대신에 17,0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JVM을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리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1순위로 주목을 네.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코스모 화학이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5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게 정말 큰 힘을 내준 게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 쪽, 네. 특히나 이제 배터리 재활용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일 하이텍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배터리 이 재활용 관련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매수해도 될까에 대한 질문에 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정말 사고 싶죠. 네. 근데 조금 저는 늦었다 생각이 들고 지금은 보유자분들이 이 수익을 좀 즐길 수 있는 영역대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이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유 있게 조금은 기다리자.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조정은 충분히 나올 기회는 있으니까요. 지금 쫓아가지 않으시면 저는 그래도 기회는 온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이제 그렇죠. 정말 또 배터리 3사까지도 스마트 팩토리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일 로보틱스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일단 JVM하고 이제 거의 결이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에 따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
결국에 이제 이 원가 절감을 통한 로봇 산업 자동화 시스템 관련 기업들이 그 수에 특혜를 좀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관련한 이 산업 자동화 설비를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혹은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주가의 밀림에도 정말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일 로보틱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흐름 굉장히 저는 주목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다라고 평가했던 JVM도 그렇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오늘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위치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지수가 한 번 더 반등을 해줄 때는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는 종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하셔서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전략대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